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거니? 음식에 뭘 넣었다고? 진짜예요. 저 아저씨가 몰래 가루 같은 걸 뿌리는 걸 봤어요. 정말이에요. 헛소리하지 마. 어린애가 뭘 봤다고 그래? 향신료 뿌리는 걸 착각한 거겠지? CCTV 확인해봤습니다. 당신 음식에 뭔가를 넣었죠?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오해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진짜 나는 몰랐다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식 행사장에서 남자를 향해 먹지 말라고 소리친 한 아이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여러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외식업계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 강현우 38세. 그는 어릴 적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대학 졸업 후 작은 식당을 시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 그의 레스토랑은 세련된 분위기와 차별화된 메뉴로 입소문을 타며 연예인과 재벌가, 사람들까지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어느 날 강현우는 업계 유명 인사들이 초청된 고급 시식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행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루미에르의 야외 정원에서 열렸고 초여름에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호텔의 푸른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 넓은 테라스에는 각종 미식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셰프들은 최상의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시식 행사가 아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 관계자, 유명 셰프, 외식업 투자자, 미식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강현우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의 브랜드를 알리고 업계 내에서 영향력을 더욱 키울 기회였기 때문이다. 주변에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사업가들과 저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와인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플래시가 번쩍이는 곳에서는 유명 인사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특급 호텔 셰프들이 준비한 프렌치 퀴진, 퓨전 한식, 이탈리안 요리 등 각종 고급 요리가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그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껏 기대에 찬 얼굴로 요리를 맛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호텔 측에서는 특별히 VIP 손님들을 위해 트러플을 곁들인 스테이크, 캐비아와 함께 제공되는 해산물 요리, 유럽에서 공수한 치즈와 와인까지 준비해 놓았다. 강현우는 깔끔한 네이비 컬러의 맞춤 수트를 입고 테이블 한쪽에 앉아 조용히 행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가 레스토랑을 시작할 때부터 동경했던 몇몇 유명 셰프들도 행사장 한쪽에서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는 그들의 대화를 흘끗 흘려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한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은은한 향이 감도는 고급 프랑스 요리 한 접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접시 위에는 부드러운 푸아그라, 잘 구워진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호텔 셰프만의 특별한 소스가 곁들여져 있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보이는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를 보며 그는 자연스럽게 포크를 들어 한 조각을 집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작은 아이의 날카로운 외침이
행사장을 울렸다. 강현우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그의 앞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어린아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강현우는 손에 쥔 포크로 잘 구운 스테이크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은은한 허브향과 버터가 어우러진 감미로운 풍미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호텔 특급 셰프의 작품답게 육즙이 촉촉이 배어있는 스테이크는 입안에 넣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며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신발이 바닥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사람들의 잔잔한 대화 속을 가로질렀다. 행사장의 우아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그마한 실루엣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아저씨,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날카롭고 다급한 외침이 공기를 찢듯 퍼지며 행사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일제히 쏠렸다. 강현우는 순간적으로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당황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초라한 옷차림이었다. 아이의 낡고 해진 티셔츠에는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고 작은 반바지는 너덜너덜했다. 맨발에 가까운 낡은 샌들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아이의 마른 다리에는 긁힌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더위와 긴장 때문인지 땀에 젖어번들거렸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마 행사장 저편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온 듯했다. 너무 급하게 뛰어온 탓인지 아이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고 헐떡이는 입술은 잔뜩 바짝 말라 있었다. 강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왜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행사장은 초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허름한 차림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아이의 눈빛은 절박했다. 단순한 장난이나 어린아이의 호기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강현우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작고 여윈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그 속에는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강현우는 순간적으로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움직임을 가로막은 것처럼 방금 전까지 한입 베어 물려던 스테이크를 향해 가던 손이 허공에서 정지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변의 반응이었다. 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사업가들,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칵테일을 즐기던 귀부인들, 그리고 셰프와 호텔 관계자들까지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우아하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가 등장한 것이다. 순간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나를 막으려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강현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저씨, 그거 먹지 마세요. 아이의 외침은 행사장의 정적을 깨트리며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다급한 목소리는 마치 물에 돌을 던진 듯 사람들의 관심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순간 행사장 곳곳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이는 누구야? 무슨 일이지? 여기 출입할 수 없는 애 같은데 하이힐을 신은 여인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고 칵테일을 들고 있던 남성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손가락으로 아이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웨이터들조차 당황한 듯 동료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은 강현우였다. 한 입만 베어 물면 환상적인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울 것 같았던 스테이크 한 조각이 여전히 그의 포크 위에 걸쳐 있었다. 아이의 외침과 함께 손이 본능적으로 멈췄고 마치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그는 다시 한번 요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여전히 떨리는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커다란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가득했고 입술은 떨릴 정도로 긴장해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망설임도 장난기 어린 웃음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절박함.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마치 강현우가 이 음식을 먹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처럼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야? 저 아이? 설마 구걸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무례하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웨이터들을 바라보았다. 한 명의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와 아이를 제지하려는 듯 했지만 강현우는 손을 살짝 들어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다. 진심이었다. 강현우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포크를 든 손을 내려놓자 아이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했다. 마치 다음 말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그 순간 강현우의 머릿속을 스치는 의문. 이 아이는 왜 나를 막으려는 걸까? 단순한 오해인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까? 아이의 시선이 흔들리며 요리를 올려둔 접시와 행사장 한쪽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행사장 한편에서 누군가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다. 강현우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행사장에서 구걸하는 아이는 본 적이 없지만 초라한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맨발에 가까운 낡은 신발을 본 순간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배가 고파서 구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은 초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행사장이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여기까지 들어올 방법은 없었다. 강현우는 혹시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음식 냄새를 맡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가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흔들렸다. 이 아이의 표정에는 배고픔이 아닌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어린아이라면, 특히 배가 고픈 상태라면 음식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음식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의 눈동자는 두려움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손가락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입술은 말라붙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치 뭔가를 목격한 사람처럼,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끔찍한 사실을 당장이라도 터뜨리고 싶은 사람처럼. 강현우는 의아한 시선으로 아이를 쳐다보았다.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하지만 아이의 반응은 더욱더 이상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손을 꼭 움켜쥐고는 강현우의 접시를 노려보았다. 그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고 절박해 보였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음식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강현우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떠올랐다. 혹시 이 아이가 장난을 치는 걸까?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아이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의 행동은 그런 단순한 설명으로 납득되지 않았다. 이 아이의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고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때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강현우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작고 여윈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한 필사의 힘. 강현우는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제발, 그거 먹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간절한 애원이었다. 강현우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은 대체 무슨 일이야? 라며 웅성거렸다. 웨이터들과 호텔 직원들도 아이를 끌어내야 하는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강현우는 조용히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다. 꼬마야, 왜 그러는 거야? 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의 어깨는 크게 들썩였고 여전히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던 아이는 마른 입술을 핥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먹으려던 그 음식 이상한 걸 넣는 걸 봤어요. 강현우의 눈썹이 미묘하게 꿈틀거렸다. 이상한 걸 넣었다고? 아이의 손이 작게 떨리며 행사장 한쪽을 가리켰다. 강현우는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이 호텔의 주방을 책임지는 셰프들과 여러 명의 요리사들이 서 있었고 그들 중 하나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바로 그 사람. 그의 눈에 들어온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현우는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다. 김태식 45세, 전직 요리사. 10년 전 강현우가 첫 번째 레스토랑을 오픈했을 때 일하던 요리사였다. 하지만 그는 주방 위생 관리 문제로 인해 해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현우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 김태식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거칠게 항의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현우의 사업을 방해하려 했었다. 강현우는 그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호텔 주방에서 요리사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제가 아까 저쪽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아저씨가 몰래 가루 같은 걸 꺼내서 음식에 뿌리는 걸 봤어요. 아이의 눈이 겁에 질려 있었다. 처음엔 그냥 향신료인가 했는데 그 아저씨 표정을 보고 무서워졌어요. 너무 수상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어요. 강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태식과 눈이 마주쳤다. 김태식의 얼굴에는 뚜렷한 당황함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강현우는 놓치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뜻이었다. 강현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앞에 놓인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은은한 향이 감도는 겉보기엔 완벽한 스테이크. 그러나 그 안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그가 먹으려던 그 한 입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강현우는 가슴 깊숙이 서늘한 감각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김태식? 10년 전 자신이 해고했던 요리사가 어쩌다 이곳에서 다시 등장한 것일까? 그리고 아이가 말한 대로라면 그는 왜 자신의 음식에 이상한 가루를 넣은 것일까?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다. 강현우는 아이가 가리킨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웨이터와 호텔 관계자 몇 명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서둘러 호텔 매니저를 호출했다. 김태식 셰프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호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김태식은 움찔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당황함이 스쳤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태연한 척 대답했다. 네. 갑자기 무슨 일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김태식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당신이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걸 봤다고 합니다. 순간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뭐라고? 설마 독이라도 넣었다는 거야? 에이, 설마 아니겠지? 손님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섞인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호텔 측은 즉각 호텔 내부의 보안팀을 불러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김태식은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 본 거겠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의 당황한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윽고 호텔 매니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을 호출했다. 몇 분 뒤 경찰이 행사장에 도착하자 김태식은 눈에 띄게 초조해졌고 행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먼저 아이의 진술을 들었다. 아이는 자신이 본 장면을 최대한 정확히 설명하려 노력했고 경찰은 즉시 호텔 주방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 경찰관 한 명이 호텔 매니저에게 다가와 말했다. 확인해 보니 이 요리사가 실제로 손님이 먹을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행사장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김태식은 완전히 낯빛이 새파래졌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경찰이 그를 향해 다가가자 그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니, 오해입니다. 그건 그냥 특별한 향신료였어요. 오해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영상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수상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결국 김태식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행사장에서 연행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김태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강현우의 외식업 경쟁업체 대표에게 매수되어 이번 행사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려 했던 것이었다. 경쟁업체 대표는 최근 강현우의 성공을 시기하며 그의 명성을 깎아내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결국 10년 전 해고로 인해 원한을 품고 있던 김태식을 이용해 그를 해칠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강현우의 브랜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우연히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어린아이에 의해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경찰은 김태식을 체포하는 한편 그를 매수한 경쟁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도 즉각 착수했다. 한순간만 늦었더라면 강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바라보며 그 음식이 불러왔을 끔찍한 결과를 상상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구해준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경찰이 김태식을 연행해 행사장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강현우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한 걸음만 늦었더라면 아무런 의심 없이 한 입을 베어 물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어땠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강현우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그 접시를 내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구해준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민호. 이름도 모른 채 당황했던 순간과 달리 이제는 아이의 존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행사장에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아이의 존재는 강현우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다. 작은 손, 마른 몸, 낡은 옷. 이 아이는 분명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 강현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 긴장이 가시지 않았고 커다란 눈에는 놀람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자부심 같은 것도 서려 있었다. 강현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민호라고 했니? 정말 고맙구나, 민호야. 그 한마디에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던 아이는 결국 조심스럽게 강현우의 손을 잡았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정말로 큰일이었는지 실감하는 듯 작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현우는 이 아이가 왜 이런 행사를 맴돌고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어쩌다가 이렇게 고급 호텔 행사장까지 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정도로 중요한 순간을 목격했던 걸까? 그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넌 어디서 온 거니? 아이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곧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랑 근처에서 살아요. 아빠는?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강현우는 그 말 한마디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어쩌면 제대로 된 식사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먹으려 했던 한 접시의 음식이 이 아이에게는 몇 끼를 해결할 만큼의 가치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왔던 이 아이.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이 미치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와 내 가족을 도와주고 싶어. 아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너가 아저씨를 구해줬으니까. 그리고 강현우는 아이의 작은 손을 살짝 쥐며 덧붙였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그 용기 덕분에 나는 너에게 빚을 졌어. 그의 말에 아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영웅처럼 빛나 보였다. 그날 이후 강현우는 아이의 가족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섰다. 아이의 어머니가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마련해 주었고, 아이가 부족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아이가 다시 강현우를 찾아왔다. 그날과 달리 깨끗한 옷을 입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선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때처럼 강현우를 향해 밝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연 속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가장 큰 진실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